저에게 보험사 편을 든다, 뒷돈 받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1세대, 2세대 실비가 고객에게 그렇게 유리하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3세대와 4세대 실비로 인한 손해율이 가장 높죠. 오늘은 오랜만에 실손보험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손보험과 실손 전환 시스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손해를 보고 계세요. 실손보험은 대부분의 질병상해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해줍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우리나라의 의료 경제적 부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중 3,997만 명이 가입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중요한 보험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최근에 실비를 전환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전히 보험 상담을 하다 보면 이번에 실비가 갱신됐는데 너무 비싸다. 몇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 20만 원이 넘어가더라. 다음 갱신이 두렵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실손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상반된 두 의견이 대립되다 보니 몇 년째 고민만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람마다 가입한 실비의 세대도 다르고 보험료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민을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고 결론을 명확히 내드린다 라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정답에 근접한 올바른 길을 안내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전환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얼마를 보험사에 내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따져야 하고요. 이런 계산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옛날 실비의 혜택과 4세대 실비가 가진 의외의 장점까지 전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실비가 몇 세대인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이 모든 내용이 의미가 있겠죠. 내가 가입한 실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챕터를 건너뛰어 주시고요. 세대별 실비의 특징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실비가 처음 등장한 2000년대 초반부터 표준화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까지 판매한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하는데요. 3년 또는 5년 갱신형이었고 드물긴 하지만 비갱신형으로 실비를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재가입 주기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는 오르지만 원한다면 1세대 조건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는 2번 3천에서 최대 1억, 통원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표준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회사마다 상품마다 차이는 있었고요. 2번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100% 보장, 통원의 경우에도 5천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자기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인 만큼 회사에 따라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게 1세대 실비의 특징인데 이때 상해 실비로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입하신 분들은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 통원 치료도 최대 한도까지 보장, 자기부담금은 없었고요. 치과나 한방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장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2세대 실비입니다. 2009년 10월 모든 회사의 약관이 하나로 통일되는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때문에 표준화 이후 실비는 가입 시기가 동일하다면 보장 내용 역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세대 실비는 17년 3월까지 판매됐는데 판매 기간 동안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몇 차례의 부분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3년 4월 이전까지는 3년이었던 갱신 주기가 13년 4월 이후 1년으로 짧아졌고 15년에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말이냐? 이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가입한 지 15년이 되는 시점이 되면 해지하지 않는 이상 그때 판매하고 있는 실손으로 무조건 재계약을 하게 됩니다.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싶어도 15년 뒤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5년 6월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2030년 6월 이 시기에 판매하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재가입이 되는 겁니다. 2030년이면 지금 판매하는 4세대가 아니라 5세대나 6세대 실비일 수도 있겠죠. 이 재가입되는 시점에는 청구 이력이나 병력이 많다고 해서 재가입을 거부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조건 자동적으로 재계약이 되도록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보험사에서 거절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변경점으로 2015년 9월에는 입원에 대한 비급여 자기부담금 1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21년 7월까지 3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됐는데요. 이전 2세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2세대 실비와 3세대 실비는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큰 거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바로 비급여 청구 중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도수치료, 주사료, MRI 이 셋을 비급여 3종으로 별도 분류했다는 점인데요. 보시면 3세대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은 20%지만 이 3종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30%의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세대 실비는 이 비급여 3종 때문에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면 후반기 2세대 실비와 보장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2021년 7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오해도 많은데요. 기본 스펙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앞선 1, 2, 3세대에 비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예전 세대들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한 대신 청구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가장 높고요. 재가입 주기도 3세대까지는 15년이었는데 4세대부터는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만약 5년마다 새로운 실비가 나온다면 5년마다 보장 조건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치료에 대한 연간 횟수 제한과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었는데요. 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비지만 이 보험료 차등제는 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부터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최대 300%까지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300% 할증 대상자가 내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4세대로의 전환을 망설이고 미루고 계신 경우도 굉장히 많죠. 실제로 관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비급여 청구 금액이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이 넘어갈 때마다 더 많은 할증이 붙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비급여란 MRI나 도수치료처럼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를 말합니다. 급여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번 보장을 받은 이후에 나머지를 실비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에 보험사 손해가 적지만 비급여는 온전히 실비에서만 보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출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런 비급여 치료 외에 건보 적용이 가능한 급여 치료는 아무리 많이 청구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받은 치료가 비급여인지 급여인지 헷갈리는 분들은 병원에서 진료비 세분의 역서를 떼보시면 이런 식으로 급여와 비급여가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저 비급여에 해당하는 청구 액수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할증이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청구를 해야 최대한 할증을 피해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증되는 금액 구간을 다시 한번 보면요. 100만원 이상일 때, 150만원 이상일 때, 300만원 이상일 때가 기준이죠. 직전 1년간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내 직전 1년 비급여 청구액이 99만원이다. 그런데 2만원을 더 청구할 게 있다. 이런 경우라면 청구를 하지 않는 편이 나에게도 훨씬 더 득이 되겠죠. 이건 150만원과 300만원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99만원을 청구해서 원래 200%만 할증이 되면 되는 건데 여기서 만원만 더 청구하면 300%로 할증 금액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만약 299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1000만원짜리 비급여 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할증이 되더라도 그냥 청구를 하는 게 훨씬 더 득이 되겠죠. 이렇게 내 득실을 따져서 청구하는 편이 유리한지 청구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지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 최대 300% 할증이 된다는 게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보험료 전체가 아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만 할증이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실비보험 가격이 급여 5,000원, 비급여 7,500원 이렇게 해서 12,500원을 낸다. 이때 100% 할증 대상자라면 12,500원의 100%가 아닌 비급여 보험료 7,500원의 100%에 급여 치료비를 더한 2만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는 청구할 게 없어서 할증 대상자가 아니라 할인 대상자라면 이듬해에는 오히려 할인을 받아서 12,150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할증 금액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가 할증되는 게 아니어도 그래도 오르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자료도 준비해 봤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의 72.9%는 할증이 아니라 할인 대상자입니다.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고 이 분들께는 5% 할인을 해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4세대 실비는 무사고자 할인이 있는데 직전 2년간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경우 10%를 할인해 줍니다. 즉 72.9%의 할인 대상에 해당하고 직전 2년간 보상이 없다면 15%를 할인받는 거예요. 이렇게 할인 대상이 72.9%면 나머지 27.1%의 사람들은 할증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25.3%는 할인도 할증도 아닌 그대로 보험료가 유지되는 분들이에요. 즉 전체 가입자의 단 1.8%만 할증 대상자라는 거죠. 100명 중 98명, 즉 여러분들 대다수는 적어도 할증 때문에 4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미룰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료 차등제에 대해 이런 괴담이 떠돌기도 합니다. 만약 올해 300% 할증되고 이듬해 또 300% 할증되고 이거 몇 년 반복되다 보면 이거 감당 불가능하다. 3배에 3배에 3배,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올해 내가 할증 대상자가 됐더라도 비급여 청구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초기화되고요. 작년 3배 할증자고 올해도 비급여 청구를 300만 원 이상 했다면 이듬해 할증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지 곱해지는 게 아닙니다. 즉 4세대 실비의 보험료 차등제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제 예상에는 그래도 4세대 전환은 절대 안 된다, 절대 하지 말고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해라 라는 댓글을 다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요. 세대별 보험사 손해율을 나타낸 표인데 퍼센티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보험사가 득을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2세대 실비가 고객에게 그렇게 유리하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3세대와 4세대 실비로 인한 손해율이 가장 높죠. 이 실손보험을 전환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연간 치료를 정말 많이 받고 높은 치료비를 청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 2세대를 유지하셔야 하겠지만, 저처럼 가입만 해놓고 병원은 잘 가지 않거나 저와 다르게 정말 건강한 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4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리고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분들은 산정특례를 적용받으실 텐데 이분들은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이용하셔도 할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4세대 실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니 꼭 나쁘기만 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보장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셨으니 세대별 실비의 가격 역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손해보험사의 세대별 보험료 평균을 내서 비교한 자료인데요. 1세대 실비는 47,749원, 2세대 실비는 24,738원, 3세대 13,326원, 그리고 4세대는 가장 저렴한 11,982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보장 내용을 봤을 땐 4세대가 좀 별로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가격을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시죠?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 이제 갱신될수록 가격이 감당이 안 되게 오르는 분들은 이 전환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전부에게 전환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내 상황이나 가족력, 건강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4세대 실비에는 없지만 1, 2, 3세대의 실비에 있었던 엄청난 기능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4세대에선 사라졌다는 점이 있어요. 실손보험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보장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금액 외에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에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요. 만약 나한테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비급여 치료비가 연간 5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실비에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겠지만 3세대 실비로 예를 들어 보면 비급여에 대해 80%를 보장받을 거고, 그럼 자기부담금만 무려 1,000만 원을 내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험사가 800만 원을 추가로 보장해줍니다.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해주겠다는 건데요. 즉 내가 청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1년에 내가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치가 2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중대한 질병이 발생해서 정말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비와도 같은 혜택일 텐데, 아쉽게도 4세대 실비의 경우 급여에 대해서는 이 자기부담금 한도가 남아있지만 비급여 치료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 원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어떠신가요? 전환을 하는 게 낫겠다,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판단이 좀 되셨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할증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또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전환을 망설이시기도 했고, 조회수를 위해서 절대 전환하지 마셔라,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가 인기를 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할증이 장점은 아니겠지만 큰 단점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청구해서 나까지 가격이 오르는 그런 상황을 방지해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비를 많이 청구하는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보험료의 48.3%, 거의 절반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입원은 95%, 통원은 80%가 청구를 아예 하지 않거나 소액만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즉 내 보험료가 올라가는 가장 큰 요인이 상위 10%의 청구자들이라면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많이 청구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았으면 청구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인데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아서
따로 판매를 한다든지 아프지 않아도 특정 치료를 받는다든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갱신될 때 인상되는 실비보험료 중에서 이런 악용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1세대,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나는 청구도 별로 안 했는데 보험료는 2배, 3배가 올라 너무 부담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할증 제도가 생긴다면 이런 상황을 꽤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은 비급여 청구를 하더라도 할증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고 이 외의 치료로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을 넘어갈 때마다 더 많은 할증이 붙는 겁니다. 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부는 개인의 판단이고 누가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전환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이 안 돼요. 이분들은 알아서 지금 실비가 감당이 힘들어지면 전환을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실손보험을 전환하면 큰 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공포심을 이용하는 분들이에요. 조금만 청구하면 몇 배가 할증된다더라. 나중에 1세대보다 더 비싸진다. 저런 실비로는 병원비 감당 안 된다. 심지어 보험사가 유튜버한테 돈 주고 전환하게 시킨다더라. 하는 댓글도 제 채널에 달린 적이 있고요. 이런 유언비어가 퍼지니까 1세대 가입하신 어르신들 중에서는 정말 전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당장 실비는 비싸고 전환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해지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실비 없이 노후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실비보험도 없이 이분들께 큰 병이 생기면 저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분들이 책임을 져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4세대 보장이 줄었다고 해도 실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보험료 감당이 힘들다면 절대로 해지하지 마시고 4세대로의 전환이 먼저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각 세대별 실비의 특징과 가격, 보험료 차등제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보험료 차등제는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지만 비급여에 대한 금액만 할증이 되는 거고 할증될 확률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건강하고 병원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이라면 4세대로의 전환이 훨씬 경제적이다. 할증을 분명히 인지는 해야겠지만 과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치료를 받으시면 진료비 세분의 역사를 꼭 발급받으셔서 비급여 청구 금액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관리가 번거로운 분들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하니까 실비보험 현명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은 아니었지만 정말 실비의 중요한 내용들만 겉핥기식이 아니라 요점을 짚어서 정확히 소개해드린 영상이니까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해당 단락을 한 번 더 시청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시간이 아까운 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손 전환을 망설이거나 실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오늘 영상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